이프레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 그때를 보내면서 나는 집에서 일찍 잤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그 타종 행사에도 갈 수 없게 이렇게 되었다고 경기도 선관위가 그런 처사를 해서 속으로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면서 송구영신에 대한 그런 행세에 관심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찍 잤습니다. 2019년 새해에 들어서서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기사는 10일 날부터 시작되는 성남 법원에서 시작되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재판을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포한다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그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일반 방청권은 20장인데 이걸 선착순으로 배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재판 시작 30분 전에 선착순으로 배포를 한다고 하니까 밤샘 노숙하는 사람도 이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그렇게 재판에 넘기려고 그렇게 여기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을 받으니까 속이 시원할까요? 사실 그동안 형님의 그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서는 그 형수라든지, 그리고 또 그 형수를 이용을 하던 새누리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측이 그 정신병원 입원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게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공직자가 친인척 관리를 철저하게 하다가 벌어진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볼 때는 상대방 당의 그 당시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그런 당 측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 검사 사칭 문제를 억울하다고 했던 그런 발언이나 성남에 있던 그 대장동 지구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도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성남시를 그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새누리당 그리고 그 전에 한나라당 그쪽 정치인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공격했던 그런 소재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고 또 지방선거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측에서도 이런 문제를 하나도 거론하지가 않았던 문제들입니다. 아마 그때도 이렇게 지금처럼 크게 문제를 삼았다면 공천을 받아가 성남시장이 되기도 어려웠을 테고, 물론 경기도지사 후보도 지금과 같이 그런 건 가지고 기소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 걸 문제 삼아가지고 어쨌든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는데도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재판까지 이르게 된 사건들은 모두 그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라든지 또한 자유한국당 측에서 걸고 넘어진 문제들, 그 문제들만 지금 재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뜨겁게 거론이 됐던 공지영 씨나 이정열 변호사가 궁차사를 대리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 후보를 공격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모두 불기소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지영 씨가 그렇게 여배우의 인권을 거론하면서 집요하게 물건들어지고 또 이렇게 그냥 후보를 사퇴하라는 식까지 이렇게 몰고 갔던 그 여배우 불륜설, 그리고 또 이정열 변호사가 대리했던 그 소위 해경군 깁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 부인을 공격했던 건,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그 바른미래당 측과 또 이렇게 공조를 하고 서로 다 이렇게 그런 공격 소재를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을 했습니다. 공지영 씨에게 그 여배우 김부선의 그 연락처를 주고, 그 연락처를 주기 전에는
사실은 그 김부선과 바른미래당 후보 측과는 긴밀하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지영 씨한테 김부선의 연락처를 주고 이렇게 전화를 하도록 이렇게 알선한 거는 바른미래당 측이라고 공지영 씨와 같이 일을 했던 그 이창윤 씨가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지영 씨는 뭐 전화 통화에서 김부선에게 TV 인터뷰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여러 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열 변호사가 뭐 대리했던 그 해경군 김씨도 역시 그 사건도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 지사 후보를 공격하기에 아주 그 유용하게 써먹는 그런 소재를 던져준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재판까지 가서 이재명 도지사를 재판정에 세운 거는 어쨌든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던 일들, 그 일들로 지금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공지영 씨나 뭐 궁차사 등이 이렇게 떠들었던 건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했던 행위에 대해서 막 부끄러워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어떻게 된 게 10일 날 열리는 그런 재판에 뭐 잔뜩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볼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방선거에서 불륜설이나 그다음에 그 정의를 위하여죠,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를 가지고 공격하던 그 사람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불륜설이나 그다음에 뭐 정의를 위하여 가지고 떠들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을 같지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보면 더 정체성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 도지사 재판을 뭐 매우 낙관적으로 봅니다. 뭐 법률적으로 뭐 비전문가인 내가 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결코 이재명 도지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을 둘러싼 형제, 그런 친인척의 관리를 너무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라면 오히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그런 행동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마땅한 일이지, 그런 일을 가지고 죄가 있다고 뭐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죄를 물을 만한 일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이재명 시장이 형님의 그런 요구를 고분고분하게 잘 들어주었다면 뭐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 형님과도 생기지도 않았고 형수하고는 잘 지냈겠죠. 그 형님의 부탁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형과도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고 형수도 저렇게 틀어져가지고 계속 그 새누리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 측하고 어울려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10일날 열린다고 하니까 그 지방선거 때 그렇게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했던 자들 김부선 등 4명에 대해서는 그 전인 1월 9일 정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어제 한웅 변호사에게 고발 참여했던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까 1925명이었습니다. 2000명이 좀 넘을 걸로 알았는데 명단을 일일이 정리하다 보니까 2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문자로 보내신 분하고 그 다음에 입금하신 분을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일일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까지 1925명이 고발단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공익고발단으로 해서 한 3000명 정도 뭉쳐가지고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공동으로 접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그 네이버에다가 공익고발단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발과 관련한 자료를 제가 이제 뭐 수집을 해서 올리거나 또 여러 이제 참여자들이 그런 자료를 올리고 또 토론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고발 참여자들의 명단을 그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고발단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가운데 자를 한 자 정도 지우고, 그리고 그분의 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본인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공익고발단 인원을 2,000명, 3,000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는 10,000원씩 내면 그게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러니까 그 변호사비로 이렇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런 고발과 관련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둘러싼 이런 분쟁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나서줄 만한 변호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일처럼 이렇게 임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한웅 변호사를 믿고 갑니다. 그리고 내 욕심 같아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세다고 하는 그런 법무법인을 수억 원을 주더라도 이렇게 좀 고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처벌받게끔 싸워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2천만 원이 모였니, 3천만 원이 모였니, 그런 거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너무 이렇게 연연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십시일반으로 10,000원씩 이렇게 모아서 채워오는 거니까 2천만 원이 큰 거 같고 3천만 원이 큰 거 같고 하지만 그것을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또 그것을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그런 액수가 되는 거지. 사실 고발에 참여한 분들은 10,000원씩 모아서 그렇게 지금 1920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1925명이니까 10,000원씩이면 1925만 원이 지금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김부선 등 4명을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나에게 공익고발단 대표라는 그런 타이틀이 주어졌습니다. 그 한웅 변호사도 나를 부를 때는 꼭 이 대표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누구를 고발하는 일, 그것도 저쪽은 정당 후보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수십만 그 트위터 팔로워를 지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고발해서 이게 맞서 싸워야 하는 이게 참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나는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좀 약한 사람입니다. 나도 내가 이 일을 앞장서서 해도 되는지 잘 할 수 있는지 가끔 이렇게 망설이게도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나는 나를 내려놓고 이 큰 싸움을 시작하려고 새해부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대표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지지자들이 각자 이렇게 그룹 모임을 만들고 또 그걸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대표를 뽑고 그래서 그런 대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긴단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렇게 지지자 그룹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참으로 한심하게 보는 이유는 이재명 지지자라고들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모를까 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특징은 이미 다 알다시피 결코 치권을 만들어가지고 곁을 내주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지사를 돕고 그래봐야 결국은 개뿔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죽하면 그 친형제 아닙니까? 친형마저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락을 끊고 이렇게 원수지간처럼 지냈겠습니까? 측근 관리에 관해서는 정말 냉정하리 많지 칼같이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 그런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정치적인 위기가 조금 닥쳤다고 해서 여러 지지자들이 나서고 또 거기서 각자 이제 그 지지자들을 또 하나의 세를 규합을 해서 거기서 또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큰 소리를 치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한 자리라도 바라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재명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재명 주위에서 얼쩡거리는 인물들, 그들이 누군지는 이재명 도지사는 이미 훤히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 그런 지지자들을 규합을 해서 그 중에 뭐 나중에 이렇게 뭐 지도자가 되고 또 대표자가 되고 그래서 목청을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대우가 이렇게 시원찮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돌아서는 훗날 그런 드루킹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드루킹 같은 사람이 별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세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큰 지도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 스스로를 높임으로써 나중에 그 정치 지도자를 크게 위태롭게 하는 그런 드루킹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을 막 내세워가지고 뭐 자기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무슨 뭐 어떤 거를 보였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있는 대로 부풀려가지고 그러면서 뭐 이재명 도지사를 크게 뭐 위기에서 자기가 마치 다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멀리하게 되면 금세 삐쳐가지고 바로 돌아서서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돕겠다고 여러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도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공익고발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없는 듯 합니다. 저한테 뭐 직접 연락하고 온 사람들도 많지가 않고 몇 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공익고발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나는 그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한다고 하는 여러 그룹들이 가능하면 모두 공익고발단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가운데 이렇게 뭐 질서 정연한 가운데 좀 이재명 도지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내가는 일에 그렇게 힘을 좀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뭐 누차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훗날 뭐 이재명 도지사가 정말 대통령이 되고 잘 된다고 했을 때 뭐 한 자리는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우리 모두 애시당초에 갖지 맙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를 바라고 이렇게 운동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잘못된 선거 제도를 바로 잡고 그다음에 어쨌든 선거 정의를 세우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공익을 이렇게 위하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도 이야기했던 그런 대동세상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각자의 힘을 더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운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그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를 완전히 해체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사조직이 그런 어쨌든 형태를 계속 남아가지고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노무현을 팔고 노빠를 팔고 또 더욱이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르러서는 또 극문파, 문파를 내세우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파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그냥 지지하는 걸로 끝냅시다. 뭐 이상한 조직 만들어가지고서 대표한다고 유세 떨지 말고 그래가지고 뭐 지지자들을 서로 다 배척하고 욕하고 그래서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지지하는 걸로 그걸로 끝냅시다. 그렇게 뭐 대표 자리를 하고 싶으면 현재 2,000명 정도 이렇게 탄탄한 조직으로 모여있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공익고발단이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그 공익고발단 대표 자리 언제든지 좀 넘겨드릴 테니까 그거 하십시오. 어쩌면 그 공익고발단 대표 자리는 역사에도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표 자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표 자리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넘겨드릴 테니까 그 공익고발단 대표 그 자리를 신청하십시오. 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날 김부선 등 4인을 무고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하는데 공익고발단의 일원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단은 일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나중에 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공익고발단 참여 방법은 한웅 변호사에게 이름과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고발단에 참여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그렇게 확인하는 차원으로 10,000원을 한웅 변호사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낼 한웅 변호사 전화번호는 010-2221-1000입니다. 010-2221-1000입니다. 주소는 그 무슨 동까지만 쓰셔도 되고 또 요즘 새로 나온 주소는 무슨로 거기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낸 그 신청자 이름으로 10,000원을 신한은행 140-010-407778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40-010-407778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 계좌명은 법무법인 12 한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12 한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번 고발에 함께하는 공익고발단 인원 2,000명은 넘었으면 그렇게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고발단에 참여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공익고발단으로 오셔서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